아기들, 자, 은미의 선생님입니다. 오늘, 해야 될 우리가 이제 수업 내용은요, 그 전에 9월 모평까지는 별표 3개짜리 고전소설편 했지, 그치? 거기서 나오질 않았지, 뭐니? 웬 뜬금없는 심청전이 나왔어. 근데 대신에, 가만 봤더니 너네들이 뭐, 그렇다 해서 심청전 몰라서 막 틀리거나 그러진 않았잖아. 그리고 이제 오답률이 높은 거 보니까 의외로 많은 쪽이었더라. 38번, 39번, 40번, 41번,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 만능은 안 배웠던 거 아니지? 선생님이 분명히 별표 3개 하면서 엄청나게 강조했고, 그 다음에 1학기 때부터 선생님이 계속 늘 강조했던 거, 요즘 애들이 문장 독해가 안 된다. 따라서 선지 조심해야 된다. 선지 잘 읽어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작품 공부할 때도 기억나? 선생님이 지문 설명도 했지만, 하지만 선지 분석 해야 된다고 하면서 복습 테스트 OX 문제 막 엄청나게 풀리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혹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그 테스트를 다시 한번 조금 약간 풀어볼 필요성이 꼭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얘들아, 이번 9월 모평하고 비슷한 문제 세트, 그 다음에 비슷한 문제 유형, 그 다음 비슷한 어떤 개념들을 물어보는 거, 그거 한번 해볼까요? 그거. 일단 전제 조건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풀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가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 올렸던 너네들 문제집. 근데 해설지가 없었지. 오늘 이제 해설지 대신해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좀 약간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면서 채점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거, 요런 것들을 이제 동시에 같이 해결하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선지를 설명을 안 한 경우가 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선지야. 당연한 선지는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그 작업,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트부터 이제 한번 진행해 볼게. 내가 너네라면 나는 일단 보기 문제부터 찾을 것 같아. 자, 보기 문제 찾았다. 자, 2번. 자, 그리고 나는 판단한다. 자, 이 보기가 일반적인 보기인지 구체적인 보기인지. 구체적인 보기라면 지문에 그 내용이 없더라도 내가 그 보기의 내용을 지문에다가 더 씌울 수 있지만, 더 씌워서 판단할 수 있지만, 자, 이와 같이 일반적인 보기라면 보기에 그 단어가 나왔다 하더라도 지문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이 정도 스킬은 알고 있지? 자, 그럼 바로 넘어갈게. 자, 여기서 2번은 그냥 일반적인 보기. 자연에 대한 그냥 다양한 의미를 설명하는 보기였어. 됐지? 그러면 여기 있는 단어들은 지문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다. 자, 바로 선지로 넘어갑니다. 자, 선지에서 그냥 각각 1번은 1수, 2번은 2수, 3번은 3수, 그 다음에 4번은 5수였나요? 그 다음에 5번은 6수. 4번 설명 왜 안 해요? 너무나 당연하니까. 눈만 가지고 있으면 다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알겠지, 그지? 자, 그런데 나머지 선지들은 여러분들이 이번 수능을 대비해서 다시 한번 단어들을 좀 약간 점검해야 돼. 자, 1번 선지 갑니다. 자, 바위를, 자, 우월한. 자, 누구보다? 선지 보니까 인간보다 우월하대. 인간보다 우월하다는 거는 지문에서 비교가 있어야 된다는 거다. 자, 있었냐? 있었지. 중장과 종장을 보세요. 촬영한 오인. 밑에 뜻풀이 되어 있죠. 문항을 풀 때 밑에 뜻풀이 되어 있다는 거는 선지로 내겠다는 의도가 강해. 가능하지, 그지? 자, 근데 촬영한 오인은 신령스러운 우리를 했는데 그냥 인간이야, 인간. 인간은 거기 뭐라고 그랬냐? 직립불이라는 단어가 나왔나요? 어차피 선지로 낼 건데 밑에 뜻풀이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 선지로 낼 거라면. 직립불이라는 건 꼿꼿이 서 있는 거. 자, 근데 우리는 이 직립불이가 쉽대 어렵대? 어렵지. 하지만 종장을 봤더니 바위는 그렇지 않대. 바위는 오랜 세월 동안 곧게 선 자태. 됐지? 오랫동안 우리보다는 더 낫다라는 거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우월하다라는 것을 자, 판단할 수 있어. 지문에서 우월이 나오지 않더라도. 자, 이제 문제가 이제 뭐냐? 인격체. 바위를 인격체로 제시했냐? 자, 그러려면 자, 우리의 소중한 개념. 자, 의인화가 나와야 되는데. 자, 이제 의인화. 자, 개념 정리 다시 한번 라스트로 자, 최종 정리 들어갈게. 자, 일단은 자, 의인화라는 건 사람 새끼가 아닌데 사람인 것처럼 하지. 그럼 어떤 스킬을 써줘야 돼? 자, 첫 번째. 사람이 아닌데 자,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행동하네. 자, 두 번째. 사람이 아닌데 자, 인칭대명사를 썼네. 너니, 당신, 그녀처럼.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사람끼리만 자, 말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사람 새끼도 아닌데 자, 말을 건넸네. 자, 말건방. 자, 그러면 이 말건방을 찾으려면 지문에서 또 뭘 찾아야 될까? 지문에서 너, 니, 당신 이라는 호칭 또는 야, 여,
라는 자 혹격 조사 내지는 이것도 안 보였어? 그러면 지문에서 내가 아닌 다른 대상한테 명령형, 청유형 자 이런 말투를 썼는지 안 썼는지 빨리빨리 판단하기. 자 되죠? 그래서 사람이 아닌데 자 어떤 사물이나 동식물한테 이런 어떤 방법으로 표현했다면 얘는 이제 바로 의인화야. 의인화를 그냥 인격체로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런 게 있었나요? 있었지. 자 어디에? 초장에. 자 초장에 너네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필수 어휘가 있지롱. 그게 바로 뭐야? 무정, 유정. 유정. 자 반드시 알아야 돼. 이 단어 다른 작품에서 나온 적 있습니다. 자 무정이라는 건 감정이 없는 거, 유정이라는 건 감정 있는 거. 됐지 그지? 자 그렇다면 사람이 아닌데 자 무정, 유정 말하는 자체가 뭐다? 의인화다. 자 왜? 무정하면서 유정해 보인다라는 것은 자 누가 그렇다는 거야? 바위가 그렇다라는 거잖아. 여기서 조심. 자 너네들 고전 문학에서 무심이라는 단어가 또 나올 때가 있잖아. 무심하고 또 다르다. 무정하고 무심하고 같은 단어가 아니야. 선생님이 지금 이번 시간에는 지문 설명이 아니고 단어 설명하려고 그래. 단어 설명. 이번에도 38번에서 너네들 단어에서 헷갈렸잖아. 맞지 그지? 자, 고전에서 무정이라는 건 감정이 없는 거, 유정은 감정 있는 거. 그럼 무심은요? 욕심 없는 거. 완전 의미가 다르잖아. 거의 비슷한데. 알겠지? 자, 1번 선지 해결. 자, 2번 선지 예찬. 이수에서 예찬이 있으려면 어느 정도 돼야 예찬인지, 도대체 어느 정도 돼야 칭찬해야 예찬인지, 그거 이제 기준을 세워. 자, 이수 봤더니, 와, 높다, 굳다. 그 다음에 사람도 이 바위 같으면 대장부 같다. 이 정도 되면, 자, 예찬. 기준. 자, 그 다음에 3번 선지에서는 진실한 품성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죠? 진실한 품성. 근데 삼수에서 진실한 품성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 있어, 없어? 없지. 아까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선지로 낼 것 같은 밑에 뜻풀을 해준댔잖아. 이땐 빨리 뜻풀을 한번 봐봐. 그랬더니 고모진태를 자 뭐라고 설명했니? 참된 자태. 참된 자태 맞지 그지? 선지에서는 진실한 품성. 참된하고 진실을 자 같은 뉘앙스로 봐야 된단 말이야. 가능하지? 서로 비슷비슷한 것들을 엮는 거야. 똑같은 걸 찾는 게 아니야. 수능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마지막. 4번은 왜 설명 안 하는 데서?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눈만 있으면 다 판단할 수 있는 거. 자, 5번 선지에서 요 단어 조심하세요. 또, 속성. 속성이라는 건 어떤 대상의 고유한 성질. 예를 들면, 고전 문학에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바위나 자연 같은 경우 영원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속성이야. 됐죠? 자, 그리고, 자, 세속을 정화시키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찾으려면 말투에서 뭐뭐하리라, 뭐뭐하겠다, 이런 말투 찾아야 되겠지? 자, 근데 육수를 보세요. 자, 육수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세정. 아까 무정 나왔는데, 세정은 뭐래요? 세정은 또 완전 달라. 세정은 세상인심. 세상인심이 하수상한데? 자, 뭐래? 나를 본들 반기겠느냐? 세상 돌아가는 게 별로 안 좋은데, 누가 날 반기겠어? 하면서. 왕기손님 뭐라고 돼 있어? 자기가 몸을 굽혀서 남을 쫓는다 하더라도 내가 어디로 가겠냐? 갈 데도 없어. 세상의 인심이 하도 하수상해서 별로 좋지 않아서. 자, 그래서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내가 생긴 대로 그냥 늙겠다, 살겠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여기 어디에 무슨 산과 물에 그 다음에 바위의 속성이 딱 뚜렷하게 드러난 거 있나요? 그냥 내가 좋다고 그랬지? 그리고 세속을 정화시키겠다는 의지 있었나요? 내가 그냥 그곳에 살겠다라는 거지? 맞죠? 정화라는 거는 깨끗하게, 지저분한 세속을 자 깨끗하게 만드는 걸 나타내는 거지. 근데 나는 그냥 그런 자연에서 내가 살겠대. 그럼 끝이야. 자, 2번 문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엔드.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 갈게. 개념에 관련된 거. 자, 1번 문제. 자, 1번 문제에서는 자, 가와 나의 공통점인데 금방 가 작품을 이제 풀었잖아. 그러면 가 작품만 가지고 이제 선지 하나하나 지워봐. 그러면 운 좋으면 답이 띵 나올 때가 있다? 일단 대신에 회한이라는 단어 알아야 돼. 회한. 회한이라는 거는 후회하면서 한탄하는 거야. 알겠지? 얘가 이제 합쳐진 말이야. 얘가 합쳐진 말이야. 이래서 이제 회한이 되는 거야. 근데 너네들 회한은 무조건 후회 감정이 전제가 돼. 무조건 후회 감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반면에 그냥 한탄 있지. 그냥 한탄.
그냥 한타는 그냥 부정적인 감정만 느껴지면 돼. 회한하고 한타는 또 역시 약간 범주가 달라. 한타는 그냥 부정적이만 하면 되지만 더 커. 근데 회한은 부정적이긴 부정적인데 반드시 후회 감정이. 아, 내가 그때 그거 공부할 걸. 음료 선생님이 준 문제 풀어버릴 걸. 자, 후회. 알겠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후회 감정이 있었니, 일단? 없었지. 너네들 이제 읽다 보면 고안이라는 이 뒤에 있는 수필에서도 후회 감정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세정, 이 가작품에서 세정이 하수상하니 세정 나왔잖아. 거기서 세정은 세상인심이 랬지. 그러면 세태는 뭐겠냐? 너무나 비슷비슷해 보이는 단어들을 많지. 세태는 그냥 세상 돌아가는 모습. 세정은 세상인심. 세태는 세상 돌아가는 모습. 보통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면 세태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나왔던 게 일단 가작품에 있었나요? 있었잖아. 바로 육수. 자, 육수에서 자 뭐라고 그랬어? 세정. 얘는 세태. 세상 돌아가는 모습. 얘는 세상 인식. 뭐랬어? 하수상하다 그랬잖아. 수상하다라는 거는 좋지 않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부정적 인식한 거 맞죠? 만약에 세상 돌아가는 것이 좋다면 수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지. 자, 그렇다고 낙관적인 전망이 있었니? 자, 맨 마지막을 보면 그런 산 좋고 물 좋은 자연에서 그냥 내가 살겠다라는, 자연에 살겠다라는 의지가 있었지. 낙관적인 전망 없습니다. 가작품이 없었어. 맞지? 요것도 요 단어 조심해. 자, 요 밑에 있는 거 이제 지워도 되지. 요 단어 조심해야 된다. 아그들, 초월적 세계로 선지로 나올 때가 있고 기억나지? 또 어떨 때는 이상적 세계로 나왔던 거 기억나냐? 얘는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조금은 달라. 초월적 세계라는 것은 얘들아 인간 세계가 아닌 거야. 근데 이상적 세계라는 거는 인간 세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세계든 간에, 천상의 세계든 간에 그냥 화자나 인물이 그냥 지향하는 세계, 가고 싶어하는 세계는 다 이상적 세계야. 근데 그 세계가 물론 초월적 세계가 될 수도 있겠지. 나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초월적 세계가 이상적 세계가 될 수 있겠지. 근데 나는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서 살고 싶어요. 그곳 살면 나는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곳이 바로 이제 또 이상적 세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셔야 돼. 초월적 세계는 무조건 인간 세상이 아닌 거. 이상적 세계는 인간 세계가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어쨌거나 지향하는 세계라는 거.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마지막 3번은요. 자, 나 작품에 관련된 거지. 고안. 자, 수필을 읽는 방법. 자, 수필은요, 소설처럼 사건이란 게 없습니다. 다만 상황이 있고요. 그 상황을 통한 주제의식만 찾으면 돼. 수필에서 물어보는 문제는 주제와 서술상의 방식. 여기서는 고안, 옛날 물건에 대한 화자의 어떤 생각을 통해서 주제의식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되는 건데, 자, 이 자기 어떤 그 생각을 좀 약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고안은 선생님이 지금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 거기 이제 정답 3번에 3번인데, 외국의 공예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 외국의 공예품. 꺼려하긴 했지. 우리나라 물건은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서 외국 물품은 별로 좋지 않댔어. 근데 그 좋지 않은 이유를 거기 3번 선지처럼 외형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거 아니지. 너네들 저기 13페이지, 거기 중약에서 한 4줄 내려올래? 굵은 글씨 보이죠? 외국의 공예품들은 너무 기교가 많아서 손톱자리나 가는 급 하나만 나더라도 외형적 변화 이거 생긴 거잖아. 하지만 우리나라 물건과 다르게 생활의 그 자취가 남을수록 꼴 보기 싫다 그랬어.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토탈 이제 정리합니다. 자, 1번의 정답은 자, 몇 번? 자, 2번. 왜요? 금방 우리가 이제 고안 작품은 아주 자세히 하진 않았지만, 자, 고안 작품에서도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너네들 14페이지 끝에서,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뭐, 인쇄소 나오는 거 있거든요. 거기 맨 마지막, 두 번째 단락에 맨 마지막, 끝에서 한 4번째 줄 보면, 인쇄 덕으로,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버릇없이 된 걸, 이런 것들 막 찍어내는 거. 이거 나오잖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세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 나오죠. 이 부분. 하지만 낙관적 전망 역시 고안에서 없었고요. 그 다음에 초월적 세계에 대한 지하, 이것도 역시 고안이라는 작품은 없었지.
그냥 고안이란 작품은 그냥 옛날 물건과 외국 공예품을 서로 비교해서 옛날 물건에 대한 이제 화자의 어떤 호감도, 아니면 이제 뭐 그런 어떤 주제의식을 드러낸 작품이 되겠지?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트 들어갈게. 자, 역시 내가 너네라면 보기 참고 문제 찾는다? 그랬더니 5번에 짜잔. 아까 우리가 2번에서 풀었던 보기는 자연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설명한 일반적 보기였다면, 자, 이렇게 시인 김광규는 이렇게 시작하는 5번의 보기는 구체적 보기야. 라는 말은 이 보기 안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아무리 내가 EBS에서 배웠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보기 안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 지문을 접근해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내가 알고 있던 그 배경 지식으로 절대 풀면 안 돼. 자, 그럼 일단 보기를 한번 정리해봤더니, 자, 상황 나온다. 자, 혼란스러운 사회적 현실. 그러면 지문에서 부정적 단어들은 다 혼란스러운 사회적 현실이야. 자, 그리고 화자의 정서 나온다. 갈등을 느끼고 회의감을 느낀다고. 그러면 지문에서 나오는 화자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은 다 이런 감정들이야. 자, 그 다음에 그 속에서도 의지를 드러내면서 노심과 자기를 동일시했다고. 그러면 지문 속에서 나오는 긍정적 시어들은 다 그냥 의지적 태도와 그 다음에 노심과 동일시한 화자의 어떤 태도, 요걸로 그냥 접근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게임 끝이야. 그 다음 밑에 이제 선지로 내려왔을 때 선지 구성이 이렇잖아. 뭐 A는 B다, 또는 A를 통해서 B다, 또는 A 함으로써 B다. 이 앞에 있는 A들은 거의 대부분이 지문의 내용이지. 그리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는 뒤에 B야, B.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그 지문의 내용과 뒤에 있는 그 B의 연결이 서로 간에 비슷한 거, 똑같은 거가 아니고 비슷한 거, 이것만 그냥 너네들이 판단하면 돼. 자, 대표적으로 2번과 5번 한번 볼게요. 자, 정답은 2번이야. 자, 밤눈은 쌓여 내린가 보다. 이거 나왔죠? 내려 쌓이는 것. 밤눈이. 보이니? 글씨. 자, 니네들 중에는 아직도 뭐 눈이라면 무조건 부정적 이렇게 가면 안 돼. 가끔 눈도 긍정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 자, 밤눈이, 자, 쌓여. 내려 쌓여. 그지? 그럼 이것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우리가 이제 지문에서 이제 판단하면 되는 것이잖아. 그지? 맞죠? 그죠? 자, 그랬더니, 자, 바로 앞에 선생님이 살펴볼게요. 거기 가작품에서 몇 번째 줄? 5번째 줄에 있네. 내가 너네라면 나는 이 식구를 판단하는데 이 앞에 수식어와 이 뒤에 서술어, 요걸 이제 판단해야 돼. 그랬더니 이 밤눈이 내려 쌓여 이 앞에는 뭐가 나왔어? 자기의 잠들은 아내와 어린 것의 베개의 맛, 요거 나왔어. 여기까지는 긍정인지 부정인지 모르겠지. 그지? 자, 근데 이거의 뒤에 걸 봐봐. 무수한 손에 뺨을 얻어맞으며 항상 곤두박질해온 생활의 노래. 지나는 돌팔매도 이제는 피곤하다. 자, 그럼 이거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자, 지문에서 부정으로 쓰였어. 자, 부정으로 쓰였으면 너네들 이 중에서 엮어야지. 근데 이거는 지금 상황이니까. 어떤 상황? 이 상황으로 엮으면 되는 거 아니겠냐? 맞지, 그지? 그런데 얘는 지금 뭘로 엮었어? 헐, 문학적 성취를 이뤄갔대요? 자, 긍정하고 엮어버렸네. 자, 서로 간에 호응돼야 하는데 안 되지. 연결 안 돼.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인 거야. 그러면 이제 5번은요? 여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 이거 나와 있잖아. 그지? 이게 지문에서는 노신의 태도를 내면화해서 의지적 태도를 드러냈다라고 지문에서는 그대로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한테 뭐가 있어? 보기가 있잖아. 보기. 화자는 노신과 자기를 동일시했다니까? 그러니까 노신이 굳세게 살아온 것처럼 나도 노신처럼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5번 선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내면화라는 단어가 꼭 반드시 지문에 나와야 즉석에 풀리는 거야? 그건 아니지. 그지? 자, 5번 해결. 자, 이제 4번 개념. 자, 반복은 2개 이상만 나오면 되고요. 뭐든지 시어든 음절이든 의문이든 간에. 자, 점층은 점점 커져야 돼. 자, 그러면 이 점층이라는 거는 자, 길이가 커지거나 길어지거나 아니면 크기가 또는 범위가 커지거나 아니면 내용이 심화되거나. 근데 가작품에서는 없어. 그런 것들이 안 보여. 왜냐면 제일 이제 반복되면서 점층을 판단할 만한 근거가 되는 게 가작품 노신에서 맨 마지막 2줄. 여기 하나에 상심한 사람이 있다. 여기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 근데 내용을 봐봐. 뭐 더 심각하게 더 심화되거나 아니면 길이가, 문장 길이가 더 길어지거나 범위가 커지거나 그러진 않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안 되는데 하지만 나작품에서는 가능해. 자, 어디에 가능하냐면 너네들 이거 한번 판단해봐. B에서 묶여진 B 보여요? 네. 거기 묶여진 B에서 끝에서 5번째 줄. 보여?
그렇지, 거기. 아, 나는 얼마나 무거운 것이냐. 내 관절통은 또 얼마나, 자, 호사스러운 것이냐. 얼마나 뭐하냐. 지금 반복된 거 맞죠? 근데 그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한번 비교해봐. 조금이긴 하지만 문장이 조금 더 길어진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지? 그 정도 돼야 반복과 점수. 해결. 자, 그 다음에 의성어만 보이면, 자, 의성어는 다른 말로 하면 음성 상징어지. 자, 다시 한번 정리. 자, 음성 상징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의성어뿐만이 아니고, 자, 의태어도 포함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어쨌거나 얘가 나오든 간에, 자, 이런 것들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선지. 음성 상징어 나오면 무조건 생동감이야. 긍정이든 부정이든 간에. 됐지?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거 주목. 유사한 19. 자, 변주란 단어는 변화. 뭔가가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진 않고 두 개 이상이 뭔가가 반복이 되긴 하는데 살짝 바뀌어야 돼. 그것도 어디에? 시상 마무리 부분에. 그러려면 시의 맨 마지막 부분을 봐야지. 괜히 쓸데없이 처음부터 읽는 거 아니지? 그런데 이제 시간 걸린다. 그러면 2어절 이상이 뭔가가 살짝 바뀌면서, 자, 맨 마지막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자, 그러기 전에. 자, 이번 시간이 어떤 시간? 이제 최종 정리하는 시간. 자, 19라는 건 2어절 이상만 되면 돼. 그러면 이제 이 반복과 관련된 그동안 배웠던 개념들 싹 한번 정리해 볼게. 일단은 반복. 선생님 개선문 교재, 운율편에 나와 있습니다. 운율성 편, 8단원인가 7단원에 나와 있어. 자, 일단은 가장 작은 단위. 그동안 기출에서는요, 의문의 반복 물어봤던 적이 있어. 김소월 작품에서. 자, 그 다음 얘보다 큰 것이 바로 뭐냐면 음절이야, 음절. 한 글자. 그 다음에 음절보다 더 큰 게 이제 바로 뭐냐면 시어. 시어라는 것은 한 글자가 될 수도 있고, 두 글자 될 수 있고, 세 글자도 될 수 있어. 단어니까. 그 다음에 시어가 2개 이상 모인 것이 바로 식구야. 알겠지? 그 다음에 식구가 모여서 뭐가 되냐면 문장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식구나 또는 문장이 반복되면 이때 우리는 뭐라 그래? 구절이라고 하는 거야. 구절. 됐냐? 그러면 이게 이제 정답이 3번이거든요. 그러면 시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2개 이상이 반복되는 거 그것만 너네들은 찾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했더니 아까 가에선 찾았지. 맨 마지막 2줄. 여기 하나에 상심한 사람 있다. 여기 하나에 굳세게 살아온 인생 있다.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죠. 하지만 2어절 이상이 비슷하죠. 맞지, 그지? 해당.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디 있어? 맨 마지막 2줄. 뭐랬니? 더 추워져야겠다. 나는 한껏 가난해져야 되겠다. 부서 못 먹겠다. 됐지? 비슷만 하면 돼. 2개 이상이 비슷만 하면 돼. 그러면 해당할 수 있지.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작품에서는 둘 다 반어적 표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대한 대응 태도는 나와 있지. 노신처럼 굳세게 살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 이런 현실에서. 그렇다면 나 작품은 어떨까요? 나 작품은 좀 낯선데. 너네들 입장에서 낯선데.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문제가 바로 6번 문제야. 자, 6번 문제는 보기가 없어. 아까 이제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기라도 있었잖아. 6번 문제는 보기가 없다? 너네들 시험장에서 보기 없는 작품 어떻게 할래? 그리고 이제 안 배웠어. 낯선 작품 있다 치자. 그럼 어떻게 할래? 자, 그때는 제일 먼저 제목을 봐야 돼. 제목이 뭐였어? 새에 대한 반성. 설마 새가 반성하지는 않았겠지? 이미 우리는 내용을 추론할 수 있어. 아, 이거 반성, 성찰에 관련된 내용이구나. 누가 반성하는 거야? 반성은 내가 하는 거지. 화자가 하는 거지. 자, 그리고 지문을 읽어 내려갈 때는 해석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1학기 때부터 이야기했지. 시는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랬어. 문학도 비문학처럼 바라보랬어. 그냥 객관적인, 그냥 직관적인 언어 능력상 보기가 없는 아무런 어떤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우리의 어감상 긍정인지 부정인지 그 이상을 집어넣으면 이거는 너네들의 어떤 주관적 생각이 들어가 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지문상에서 긍정적으로 보이는 단어와 부정적인 단어를 빨리 찾아내서 얘를 선지하고만 연결시키면 돼. 어떤 식으로? 자, 6번에 2번이 정답인데 새에 대한 반성문 하니까 분명히 새가 나오겠지. 그러면 내가 너네라면 지문 속에서 새가 긍정을 쓰는지 부정을 쓰는지 그것도 일단 찾아야죠. 내가 너네라면 그럴 것 같은데. 자, 그랬더니 자, 봐봐.
거기 이제 A 부분을 한번 볼까? 세 번째 줄에 청둥오리 때 새 나왔지. 등장했지. 근데 새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봐라. 바로 밑에 줄. 혼자 보기는 미안해. 그래서 그리운 일을 그리면서 본대. 됐죠, 그죠? 어때? 이 정도만 읽더라도 이 화자가 새에 대해서 만약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쟤를 혼자 보기가 뭐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진 않았겠지. 혼자 보기 아깝다라는 거죠. 이걸 누구한테 보이고 싶은데 혼자 보기는 아깝다 하면서 무언가 지금 쭉 이제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이 화자는 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럼 만약에 선지에서 이 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연결한 선지들은 다 틀려버리는 거야. 왜냐면 이 작품에서 반성은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새가 하는 게 아니야. 이해갔죠? 새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반성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선생님이 이제 다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2번 선지 같은 걸 보면 새떼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목소리. 자, 아까 새는 긍정으로 나왔대서 부정으로 나왔댔어. 긍정으로 나왔댔잖아. 근데 뒤에 연결된 선지 봐라. 현실을 인식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여기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화자는 그냥 제목만 보면 다 알 수 있어. 제목만. 새를 통해서 화자가 스스로를 지금 반성하는 거거든. 어떤 삶의 태도를. 맞잖아, 그지? 근데 이번 선지는 아예 안 되는 거지. 됐죠, 그죠?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세트. 자, 이제 세 번째 세트 갑니다. 이번 9월 모평 때 그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왔냐? 현대시 두 작품 묶여진 거 나왔고, 맞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고전 논문 같은 경우는 가지문에 짧게 평론 하나 냈고, 그 다음에 나작품, 다작품 이렇게 묶여져서 나왔지, 그지? 그래서 이제 그 비슷한 문제를 선생님이 지금 찾아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짧게 이제 두 현대시 작품을 이렇게 묶여진 그 문제 세트입니다. 자, 보기가 주어진 작품이 있고 주어지지 않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가 주어진 작품은 어떻게 해결하고 보기가 주어지지 않는 이 9번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하는지 여러분들 그 방향을 좀 잘 설정을 한번 해봐. 일단은 자, 보기가 있는 문제부터 일단 풀어야지. 자, 8번 문제 보기입니다. 일단 상황 나왔네. 자, 이미 없대요. 근데 그런 현실을 자 부인하고 있대요. 됐지, 그지? 이게 왜 역설인가 이해를 해야 돼. 보기에서 역설이다, 역설적 상황이다 라고 나왔잖아. 이미 없대요. 근데 그런 현실을 지금 부인하고 있대요. 그래서 일상적인 행위는 바로 뭐야? 얘가 지금 술을 놓고 있잖아. 주머니에 지금 술을 놓고 있는데 그걸 계속 반복만 해. 뭐 하지 않고 종결 짓지 않고. 자, 그러면서 자, 그와 같은 어떤 상황을 계속해서 지연시키는 거야. 이게 왜 그러는 거야? 계속 술을 놓으면서 임을 떠올리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지. 이 상황이 역설이라는 거야.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오히려 끝내질 않아. 그리고 계속해서 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지. 됐죠, 그죠? 근데 그와 같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자,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보기에서 보면 뭐 자기 정화라든지 자기를 이제 깨끗하게 만드는 어떤 과정이라든지 주체적 선택이라든지 극복 의지다 라고 설명해 있어.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문만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 됐지, 그지? 자, 대표적인 자 문제 선지 3번과 5번 한번 볼게요. 자, 3번 선지 같은 경우는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리내는 화제의 주체적 선택과 극복 의지. 나왔는데 무턱대고 덜컥 잡으면 안 돼. 3번 선지에서 주체적 선택과 극복 의지 나왔어. 그렇다 해서 이 3번 선지를 맞다면 안 돼. 왜? 연결이 돼야 돼. 연결이 돼야 돼. 얘는 긍정적인 거잖아. 지문에서 부정적 단어들은 다 부재나 현실 부인. 그 다음에 긍정적 단어들은 다 주체적인 어떤 선택이나 극복의지나 자기 정화를 읽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3번에 연결된 그 앞에 있는 자, 지문의 어떤 정보하고 연결된 걸 보니까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리댔잖아. 왜 마음이 아프고 쓰려? 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일단은 거기서는 아파. 하지만 그와 같은 어떤 상태와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얘는 끊임없이 지금 술을 지금 종결 짓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 그런 행위를 지금 반복하고 있지. 그러니까 연결이 안 돼, 연결이. 자, 분명히 지문에선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리다 부정적인 건데, 자, 뒤에는 긍정적인 어떤 정보로 연결해버렸단 말이야. 연결이 안 돼, 연결이. 자, 그래서 정답이 3번인 거야. 이해갔지? 자, 그럼 마지막 이제 5번 갈게요.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이 아니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임의 부재가, 환기된 상황을 지연시켜서, 이미 보기에서 나왔지. 지연시켜서, 자, 그래서 지연시키려는 어떤 화자의 태도. 지연시키려는 화자의 태도는 여기 나와있잖아. 끝까지 종결짓지 않는 거. 이렇게 연결됐잖아. 맞지? 종결짓지 않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어떤 상황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그대로 나왔네. 해결할 수 있지. 자, 이렇게 이제 보기가 나온 작품과 자, 이제 9번
보기가 안 나온 작품 한번 볼게. 보기가 안 나온 작품. 자, 보기가 안 나온 작품. 자, 보기가 안 나온 작품은, 자, 뭐라고? 일단 제목부터 보라고. 제목이 뭐였어? 찔레. 그럼 찔레가 나오겠지.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앞에 세트에서 새에 대한 반성문, 그것도 역시 보기가 안 나왔잖아. 그때 어떻게 접근했니? 일단 중심 대상인 새에 대해서 긍정인지 부정인지 판단을 했지. 긍정인지 부정. 여기서 찔레는 뭐야? 긍정. 왜? 하자였던 마음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선지로 연결하랬지, 그지? 자, 그렇다면, 자, 9번에서는, 자, 선생님이 다른 거 다 제끼고요. 맨 마지막 정답에 해당하는 5번만, 자, 보겠습니다. 5번. 자, 5번에서, 자, 앞에 있는 그 A에 해당하는, 자, 내용은요, 말을 잃어갔다야. 왜 말을 잃어간 거야? 지문 한번 볼래? 여기서 말을 잃어갔다가 긍정으로 쓰였는지 부정으로 쓰였는지? 자, 그랬더니 거기 시에 나와 있어. 묶여진 시에 나와 있지, 그지? 자, 그 앞에 수식어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아픔이 출렁거려 늘 말을 잃어갔다. 그럼 얘는 뭐야? 말을 잃어갔다는 부정적인 거잖아. 선지 5번. 그러면 뒤에는 뭐? 선지 연결. 부정은 부정으로 연결돼야 되거든요. 근데 뭘로 연결됐어? 무성한 사랑으로 연결됐어. 그럼 무성한 사랑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봐야 되겠지. 그럼 봐봐. 묶여진 D. 맨 마지막 뒷줄 있지. 만약에 부정이었으면 무성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라고 하지 않았겠지. 억지로 우리가 해석하지 않더라도. 선생님 말했지. 보기 참고 문제 나올 때는 무조건 억지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긍정인지 부정인지 그 의미. 약간 넓은, 약간 러프하게. 그리고 그걸 선지하고 연결시키는 능력. 아까 말한 것처럼 무성한 사랑이 만약에 부정적이었으면 단순하게 화자를 아프게 하고 그런 어떤 의미였으면 그런 무성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지. 연결이 안 돼. 연결이. 해결됐지? 보기가 있는 문제와 보기가 없는 문제 선지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자, 이번엔 이제 개념입니다. 이거 이제 7번 문제가 중요해. 이제 마지막 점인 거. 얘들아, 명암 대비하고 색채 대비는 또 약간 다르다. 색채 대비는요, 서로 다른 색깔 두 가지가 색채어로 나오든지 아니면 색채 이미지로 나오든지. 그래? 어쨌거나 두 가지만 나오면 돼. 근데 얘네들이 반드시 똑같지는 않아. 명암 대비라는 거는 밝고 어두움.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 얘들아, 요거 어때? 요거. 한번 니네들 대답해봐. 밤하늘에 별. 자, 이거 색채 대비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 중 한 몇 명은 밤은 까만색, 별은 하얀색 이렇게 또 적용시키는 애들 있겠지? 밤이 무조건 까맣고 별이 무조건 하얀색이야? 그건 아니지. 그냥 밤은 어둡고 별은 밝고 밤 하늘에 비하면 밝고 그래서 환하게 비추고 있는 것이잖아. 눈에 띄는 것이고. 이 정도 되면 명암 대비라고는 할 수 있어도 색채 대비로 보기는 약간 힘들다. 색채 대비는 구체적인 색채어, 그 다음 누구나 인정할 만한 색깔을 드러낸 이미지, 소재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 근데 이 정도는 그냥 어둡다, 밝다 이 정도니까 이때는 그냥 명암 대비 정도로 하는 거야. 구분하세요? 이것은 둘 다 없지. 자, 그 다음에 수미상관은 어느 정도 돼야만이, 어느 정도 비슷할 때 완벽하게 똑같아야 되나요? 아니어도 돼. 그래서 여러분들 자, 거기 나 작품의 1년과 마지막 년을 보세요. 완벽하게 똑같니? 아니지. 근데 이 정도만 비슷하더라도 수미상관. 근데 가 작품은 아예 다르지. 그지? 아예 다르지. 그지? 그래서 이 작품은 나 작품에서만 해당. 자, 3번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세트에서 배웠어.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했다는 건 의인화. 자, 대화의 상대를 삼았다는 건 말건방 기억나지? 너니, 당신, 아야여 또는 명령형, 청유형, 복습. 자, 이번에 9월 모평에서 관념적하고 그 다음에 뭐 구체적인 거 이런 거 물어봤던 거 기억나요? 38번 문제에서 너네들 많이 틀렸던 거. 추상적이든 자 관념적이든 얘네들은 비슷한 말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자, 선생님이 이제 하나 팁을 주면 감정, 눈에 보이지 않지. 정서, 눈에 보이지 않고. 이념 같은 거, 또는 사고 같은 거, 이런 건 눈에 보이지 않아. 고전에서
이 관념적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다 뭘 의미하냐면 유교적인 것을 말하는 거야. 얘네들은 서로 이제 비슷한 거야. 비슷한 거. 됐죠? 근데 이것과 반대로 구체적이라는 것은 보통은 감각적 이미지를 찾으면 돼. 감각적 이미지. 이번에 9월 모평에서 나왔지? 근데 여기서는 나와 있죠. 왜 그러냐면 구체적인 수, 주머니에 수 놓는 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걸 통해서 화자의 마음을 드러냈고 찔릴 것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걸 통해서 화자의 마음, 사랑을 드러냈잖아. 그런 감정, 정서 이런 것들이 다 추상적인 관념이라니까?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그리고 5번처럼 근경과 원경이 나오려면 두 가지 대상이 나와야 돼. 여기서 두 가지 대상이 있었어? 얘는 그냥 찔레, 얘는 그냥 수. 다른 대상 없었지? 여기까지가 세 번째 세트. 자, 이제 네 번째 세트, 자, 문제 들어갈게요. 자, 앞에 있는 세 세트는 다 보기 참고 문제가 작품별로 나왔어. 근데 여기서는 문제상으로는 보기 참고 문제가 없지만, 자, 그 보기를 대신하는, 자, 가지문이 나왔어. 자, 이런 문제 유형. 이번에 9월 모평 때도 나왔지. 근데 이번 9월 모평 때는 그 가지문이 비교적 좀 짧았지. 그리고 구체적 내용은 아니었어. 근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야. 자, 가를 바탕으로 해서 일단 너네들이 가에 해당하는 단순한 내용일치 문제. 자, 문제 10번 문제부터 풀고요. 자, 얘는 그냥 단순하다. 눈만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거. 정답 5번. 자, 왜 그러냐면 5번에서 4시간에 12달의 세시풍속, 그건 원령가를 했잖아. 원령가. 지문에서 나와있지? 이런 거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 가지문을 바탕으로, 자, 나 작품과 다 작품에 관련된 12번과 13번. 자, 한번 먼저 볼게요. 자, 12번은 가를 바탕으로, 자, 나다 작품을 이제 보는 건데, 선생님이 판사한 이 선지들만 좀 설명을 할게. 자, 일단 1번. 자, 봄이라는 계절을, 자, 선생님이 이거 1번 왜 설명하려고 하냐면, 만약에 선지에서 명시적, 니네들 이번에 개발적 뭐라고 틀렸잖아. 명시적. 이 명시적이라는 게 뭐냐면, 분명하게 지문에서 드러나면, 눈으로 딱 드러나면 명시적이라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나 작품의 일수에서 봄하고 나오면 돼. 나왔어, 안 나왔어? 첫 번째 초작. 보여, 안 보여? 보이지? 봄. 이걸 이제 바로 우리가 명시적이라 하는 거야. 됐지, 그지? 자, 요 단어 알려주려고 한 거야. 그 다음에, 자, 4번과 같은 경우는, 그냥 눈만 그냥 있으면 돼. 다의 춘사 이하고 동사 일의 각수에서, 자, 하루에 4시가, 한 계절 안에 하루에 4시가 지금 다 포함되어 있어? 많이 포함됐으면 뒤에 있는 복합적 시상전개는 맞지. 근데 없어. 됐지?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갑니다. 5번. 5번은 어떤 단어 설명하려고 하냐면, 순환성. 순환성이라는 건 원래 출발했던 거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야. 됐지, 그지? 만약 예를 들면, 봄, 지나 여름, 지나 가을, 지나 겨울까지만 끝났어. 3인곡처럼. 그럼 얘는 순환성이 아니야. 그냥 얘는 시간의 흐름, 순행적 구성이라 하는 거야. 근데 순환성이 되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으로 돌아와야 돼. 계속 빙빙빙 돌아야 돼. 그런데 말이다. 자, 거기 다작품에, 자, 거기 재석 1을 보면 그런 단어가 있냐? 계속 뭔가가 반복된다라는 구체적 단어가 있었어? 대신에, 자, 새해라는 단어가 있었어. 새해. 자, 새해 온다고, 자, 즐겨하지 말래. 헌사 야단스러운 어떤 세월이 소년, 젊은 시절을 앗아간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도 새해 즐기다가 이렇게 백발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새해라는 건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1월 시작하면 12월. 또 새해 또 오잖아. 너네들 이제 수능 끝나고 나면 한 해가 가겠지. 그럼 새해 또 오잖아.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또 새해 또 오잖아. 맞지, 그지? 자, 그래서 이 새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순환성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야. 연결해야 돼, 연결. 지문에서 순, 한, 성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 13번 문제 갈게요. 13번 문제도, 자, 단순하게 갑니다. 자, 여기 지금 1번 선지 보면, 풍요로운 자연에 대한 사례부의 만족감? 거기 보면 A 부분에서 풍요라는 단어는 없었지. 대신에 사일저, 거기가 사일저는 있었잖아. 가을은 어떤 계절? 청고마비의 계절. 살찌는 계절. 왜? 먹을 게 많잖아. 과일도 많이 나오고 밤도 나오고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그지? 감도 나오고 밤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살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저기 물고기조차도 막 살쪄 있어. 포동포동하게. 그러니까 이제 풍요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연결 잘해야 돼, 연결.
됐지, 그지? 자, 그 다음에 2번 선지가 이제 정답인데, 자, 이유가 왜 그러냐? 역구는, 자, 얘는 필수어야. 자, 임금님의 은혜다. 라는 거지. 그럼 이거는 마치 선지만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 얘는 지금 자연에 있으니까, 이 자연을 속세와 단절된 공간으로 바라보는 얘는 맞지. 이거 자체는 맞아. 자연은 속세하고 단절되긴 했지. 하지만 연결은 뭐야? 역구는 하고 연결해야지. 역구는 자체가 속세하고 단절 얘를 의미한 건 아니잖아. 그냥 임금님의 은혜, 유교적인 어떤 인식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것이지. 그래서 연결이 안 되는 거야. 항상 말했지만 수능은 연결을 잘해야 돼.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그물 깊고, 그 다음에 산전이라는 건 밭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하고 연결된 거야. 연결. 자, 그 다음에, 자, 4번입니다. 이것도 역시 여유로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어? 그 앞에 계면조 있잖아. 노래. 계면조라는 건 노래. 어떤 노래인지 구체적으로 몰라도 돼. 됐지? 그러면 노래가 나왔으니까 여유로움 가능하다라는 거지. 자연 속에서 노래 들으면서 여유로움. 됐죠? 그 다음에 고전에서 술은 보통 둘 중에 하나지. 긍정으로 쓰일 때는 흥취, 부정으로 쓰였을 때는 어떤 시름을 해소하게 한 거. 여기서는 상황상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연에 있으면서 만족해 하니까 얘는 그냥 흥취하고 연결되는 거지. 연결. 선재는 단어가 그대로 지문에서 안 나온다니까? 그럼 너네들은 상황상 맥락상 그걸 연결할 수가 있어야 돼. 근데 이제 그 연결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굉장히 주관적으로 흘러가 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떤 정보가 나와야만이 얘가 가능한지 아니지. 그걸 판단하라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 11번. 자, 부르는 말은 혹격조사가 나오면 돼. 자, 다작품에서 아해야 나왔잖아. 아해야.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보면 2번. 그러니까 여기는 다작품에서는 나왔지만 나작품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틀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 꿀팁 줬잖아. 이거 정말 꿀팁이다. 팁. 애써서 영탄적 표현 찾지 말라고 그랬잖아. 고전 시가에서는 대부분이 다 영탄적 표현이야. 이유가 왜? 영탄적 표현은요, 영탄적 어조하고 똑같아. 자, 이 꼴 영탄하고도 똑같아. 여기까지는 같아. 그러면 얘네들이 나오려면 지문에서 1. 느낌표가 보이거나 2. 감탄사가 보이거나 3. 감탄문이 보이거나 4. 서리적 문장이 보이거나 서리법. 근데 너네들 고전시가에서 감탄문이나 서리법 없는 고전시가 본 적 있어? 느낌표는 없겠고 감탄사는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 있지만 대부분이 감탄문과 서리법으로 이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전시가에서 현대시 말고 고전시가에서 영탄적 표현 나오면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오케이. 대부분이 다 나와. 여기까지. 됐죠? 상승적 이미지는 긍정, 부정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다. 그냥 방향으로 무조건 위에 향하는 거. 됐지, 그지? 자, 이제 마지막 14번. 자, 얘는 14번은 이제 내용을 이해해야 돼. 자, 늙은이하고 아이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데, 자, 아까 이제 이 B에 해당하는 아이들에 해당하는 거. 재석 일은 선생님 아까 설명했잖아. 아이들아, 새해 온다고 즐거워하지 말래. 왜? 우리도 새해를 즐기다가 백발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지, 그지? 자, 이런 맥락이야. 그럼 여기서 아이들은 뭐겠냐? 정답 몇 번이겠냐? 그지? 이 아이들 자체는 그러면 지금 현재 새해를 즐기고 있다라는 거잖아. 그리고 그 새해 즐기지 말라고 경계하는 것은 바로 누구야? 화자잖아. 근데 얘네들 일단 즐기고 있어. 됐죠? 자, 선생님이 왜 정답 3번으로 지금 체크하려고 하거든요. 3번. 얘네들 지금 즐기고 있어,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이제 A 갑니다. A도 늙은이도 뭔가를 또 즐기고 있어야 되겠네. 자, 그럼 이제 볼까? 지금 보면, 자, 맨 마지막 사수. 나작품의 사수. 자, 거기 보면 늙은이. 가운데 중장이 나왔지. 늙은이. 자, 그러면 앞에 수식어, 뒤에 서술을 봐야 돼. 자, 앞에는, 외로운이네. 자, 함정에 빠지면 안 돼. 앞에는 외로운이네. 나왔지만, 자, 뒤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낙대, 재미. 고전에서 낙대가 뭐니? 낚싯대. 재미가 깊다 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이 사람도 지금 뭐야? 늙은이도 낚시를 지금 즐기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네. 네 번째 세트 끝났네. 자, 이제 5번째 세트 들어가기 전에, 자, 혹시 지금 이제 얼추 한 50분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 시간에 수업이 있는 친구들은 여기까지 끊어.
여기까지 끊고 나머지 한 세트 설명은 나중에 들으시고요. 만약 시간적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자 나머지 한 세트 마저 자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째 세트는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 한 8, 9분 정도 걸릴 겁니다. 자, 일단은요, 보기 참고 문제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 내가 이제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앞에 이제 4세트를 통해서 충분히 연습했는데, 이 지문에서는 현대시 2편, 그 다음에, 수필 하나가 나왔다. 그치, 맞지? 자, 그리고 이제 16번과 19번이 자, 보기 참고 문제고, 그 다음에 17번 문제가 보기 없이, 너네들이 이제 지문을 바탕으로 해서, 자, 내용 일치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 것이야. 일단 16번부터 접근해 볼게. 보기 참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부터 일단 접근을 해야 돼. 일단 제목이 장수산이었잖아. 그지? 그리고 이제 이 보기에서도 장수산. 그 다음에 지문에서 우쩔중 나왔던 거 기억나시지? 6판 4개에서 막 그냥 지고도 막 웃는 사람 있잖아. 그런 어떤 그 초월적인, 달관적인 태도를 보였던 사람. 그리고 이 장수산에 대해서 이미 너네들한테 니네들이 어떻게 느끼거나 말거나 순수하고 고요하다라고 이미 의미를 부여했고요. 그 다음에 이 우쩔중을 통해서 자 무욕, 욕심이 없는 그런 어떤 달관적인 태도를 드러냈다라는 정보를 이미 제시를 했어. 그럼 너네들은 이제 그렇게 읽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화자는 뭘 느껴? 자, 번뇌. 지문상에서 시름이라는 단어 읽혀졌니? 자, 그 번뇌. 하지만 이와 같은 어떤 번뇌 속에서도 이런 장수산이라는 공간적 배경과 우쩔중이라는 어떤 대상의 태도를 통해서 자 뭐한다? 이 화자도 역시 탈속, 속세에서 벗어나서 결연, 어떤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결연이란 건 의지야. 오, 견디란다. 막 이거 나오잖아. 시름을 견디란다. 그래서 그런 어떤 속세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그런 어떤 시름을 이겨내고자 하는 어떤 화자의 태도까지 읽혀져야 돼. 늘 바탕으로, 자, 선지 한번, 자, 내려가 볼게요. 자, 16번 선지입니다. 자, 1번 선지 같은 경우는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얘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 우리가 어떤 소리가 막 시끄러울 때 더 잘 들리니 아니면 조용하고 고요할 때 더 잘 들리니. 그치? 아주 조용할 때 더 작은 소리를 더 크게 들리는 법이잖아. 그치? 그리고 이미 이 보기에서 장수자는 굉장히 고요한 장소라고 이미 나왔어. 1번 선지는 그냥 그걸 말하는 거야. 나무가 베어지는데 그 소리가 막 쩌렁쩌렁 크게 울려. 그거는 그 공간이 그만큼 조용하다는 걸 나타내 주는 거죠. 더 크게 들린다는 거. 여기까지 했지? 자, 그것은 바로 이제 이 시끄러운 어떤 속세와 이 장수산이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 거기까지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이미 장수산이라는 자, 공간에 대해서 이미 의미 부여하기를 순수의 공간이랬어. 고요한 공간이랬어. 여기 어디 부정적 정보가 있었냐? 전혀 없었지. 자, 그런데 여기서 2번에서는 뭐라고 했어? 외로움이 투영된 정신적 공간? 아니지. 오히려 화자는 장수산과 우쩔중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번뇌를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 않나. 됐지? 그러니까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4번 선지. 4번 선지에서는 심히 흔들리우니 누가 흔들리는 거야? 화자가 흔들리는 거지? 그럼 흔들린다는 게 뭐야? 진짜 막 바람에 뭐 몸이 막 흔들려? 아니고 이미 보기에서 나왔잖아. 지문에선 시름이라고 나왔고 화자의 어떤 번뇌. 가능하지? 일단은 심리적인 어떤 정서 상태가 번뇌나 시름이나 다 부정적인 거니까 여기 4번 선지에서는 이제 그걸 대신해서 갈등이라는 단어가 나왔네. 연결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선지입니다. 5번 선지에서도 자, 지문에서 견디란다 나왔잖아. 그럼 이거는 견디란다. 자, 말투가 좀 약간 어색했니? 얘를 다른 말로 바꾸면 견디겠다 이거야. 결연한 어떤 화자의 태도. 연결되지? 자, 따라서 정답은 다시 한번 2번. 자, 역시 마찬가지야. 자, 보기를 바탕으로 한 다작품부터 볼게. 자, 상황은 일단 이상 작품은 내가 뭔가 의미 해석하려고 한 순간 너네들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보기가 나오면 최대한 보기를 활용해야 돼. 자, 제목도 산촌 여정이고요. 어느 도시 말고 시골. 그리고 낯선 그런 어떤 산촌에서 도시인의 관점. 보통 우리가 문학에서 도시라는 공간은 그렇게 썩 긍정적인 공간으로 안 나오지. 보통 자연이나 속세에서 이제 멀어진 욕심 없는 공간이 이제 긍정적 공간으로 나오잖아. 근데 그런 어떤 도시인의 관점에서, 왜냐면 얘는 도시에 살다가 지금 산촌에 내려왔거든요. 자, 그래서 자, 잘 봐야 돼. 도시적이고 이국적인 언어로 자, 산촌을 묘사했다라고 이야기했지. 얘가 이국적인 어떤 세계를 동경한 건 아니지. 19번에 5번. 정답. 괜히 5번에서 딱 보면 이국적인 일치하니까 그냥 바로 딱 맞았다라고 판단하는 거 아니지?
여기서는 보기에서 분명히 도시적이고 이국적인 언어로 낯선 산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기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5번 선지는 이국적인 어떤 뭐래? 삶에 대한 동경? 아니라고요. 그냥 이국적인 언어로 이 산촌 생활을 표현했다고요. 19번 간단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보기 없는 17번. 아까 우리가 네 세트를 통해서 연습했다. 자, 보기가 없을 때는 뭐라고? 제목부터 보라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어떤 제목이 나왔냐? 지금 보면 나 작품에서 거산 호네. 아 근데 제목 봐서 모르겠어. 이것처럼 제목 뭔지 모르겠어. 호자 들어가니까 무슨 호수인가? 막 이런 모르면 말어. 그때 이제 바로 지문으로 넘어가. 지문에서 긍정과 자 부정의 의미만 빨리 걸러내고 그것을 선지로 연결해. 그럼 이때 니네들이 질문하겠지.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어떻게 가르라는 거예요? 늘 말했잖아. 그 단어의 앞에 수식어, 뒤에 서술어. 앞에 수식어, 뒤에 서술을 통해서 빨리빨리 우리의 직관적인 언어 능력으로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빨리 나누라. 그리고 그것을 선지하고 연결해야 돼. 자, 선생님이 4번하고 5번만 할게. 17번에서는. 자, 나머지는 그냥 알 수 있는 거야. 니네들 알 수 있는 거야. 자, 4번에서 이승과 저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근데 선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승에서 달리 저승에서는 산이 화자에게 안식처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나왔나? 이제 내가 믿을 건 뭐밖에 없어? 눈밖에 없어. 자, 내 눈을 한번 믿어보자. 자, 그랬더니, 자, 거기 나 작품에 묶여진 뒤를 보세요. 이승과 저승이라는 단어 보이지? 아, 찾았다. 그러면 이것이 앞에 정보, 뒤에 정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뒤를 보면 그 앞에 정보.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또 묻혀. 산에서 자라나 산에서 묻힌다는 거. 묻힌다는 건 죽게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내 이승의 낮, 살아있을 때의 낮과 저승의 밤, 내가 죽어서 돌아가게 되는 어떤 세상, 그리고 그 사이를 감탄사가 아니었어. 라이 뻗쳐 있어 달이 놓아주는 산. 이승과 저승을 달이 놓아주는 산이야. 그럼 이 산이라는 거는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거지. 삶과 죽음이 연결되는 그런 어떤 의미지. 절대. 거기처럼 뭐 안식처가 된다, 될 수 없다. 여기까지 보는 건 무리지.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러면 5번은요? 5번에 얘가 왜 역설이에요? 역설을 기계적으로 표현은 모순적인 거, 안으로는 의미가 있는 거 이렇게 보면 안 되지. 자, 이제 토탈 정리, 마지막 정리입니다. 자, 역설법은 자, 칸이 좁으니까 위로 갈게요. 첫 번째, 1. 모순형용 이라는 것은 잘못된 수식관계. 보통은 긍정이 긍정을 수식하고 부정이 부정을 수식하는데 얘네가 뒤바뀌는 거. 부정이 긍정을, 긍정이 부정을 수식하는 거. 이해갔지,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순 상황. 예를 들면 너네들 역설법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예시되는 게 뭐 있어? 바로 소리 없는 아우성.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 아우성은 이미 소리가 있는 거잖아. 근데 소리가 없대. 잘못된 수식관계이자 모순형용. 상황도 모순적이죠? 모순 상황. 그러면 여기서는 왜 이게 역설이 맞아요? 왜 정답이 4번이에요? 내 눈에는 역설도 안 보이는데? 산에서 오히려 산을 그리워한댔잖아. 우리가 어떤 대상을 그리워할 때는 그 대상이 없어야 돼, 일단. 그치, 맞지? 그 대상이 일단 없어야 돼. 지금 현재 눈에 안 보여야 돼. 그리고 나서 보고 싶어. 이래야 돼. 근데 이미 얘는 산에 있잖아. 산에 있으면서 산을 그리워한대. 그러니까 뭐야? 모순 상황이지. 자, 역설법까지 정리했다. 여기까지 됐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자, 17번의 정답은, 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문제 한번 볼까요? 너네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건 다 뺐고, 자, 이제 약간 좀 설명이 필요한 것들만 좀 설명할게. 15번에 1번만 설명할게. 자, 특정한 대상. 가작품에서 특정한 대상은 뭐였어? 장수산. 또는 우절중을 통해서 순수함. 아까 보기에서 나왔잖아. 순수. 그 다음 욕심 없는. 보기에서 나왔잖아. 무역. 6판 4개 지고도 웃고 있잖아. 됐죠? 그죠? 자, 그런 어떤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서 자기 번뇌를 이겨내겠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에 나 작품은 뭐가 있었어? 나 작품은 거산어.
여기서 거산에서는 말차 그대로 그냥 산이 나왔잖아. 산. 중심 소재가 산이잖아. 산. 뭐 산에서도 온갖 막 긍정적인 단어들이 다 동원됐잖아. 그지? 그리고 막 산에서 막 배운다 이런 단어 나오지 않냐? 거기서 보면? 맞지? 그지? 어디? 묶여진 시 보세요.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운다 그랬잖아. 산을 배운다라는 거 하자가 지향하는 색이라는 거지. 해결. 자, 이제 마지막 16번. 일반적으로 문학에서는 이런 자연적 공간은 긍정. 그 다음에 도에는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그지? 도시. 도에라는 건 도시. 아까, 자, 분명히 15번에서 산에서 배운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긍정이지. 예찬의 대상. 이 정도 되면 예찬이야. 아주 훌륭한 위인도 아닌데, 이 사람은 산을 보고 막 배운대잖아. 그죠? 그러면 도에는 어떨까요? 자,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 기계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시면 안 돼. 자, 도에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를 봐야지. 자, 거기 16번이니까, 16번. 맞지, 그지? 16번 하는 거 맞지? 아니다. 18번이다. 미안하다. 18번. 이거. 우리 18번 산하고 도에 구분하는 문제.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도에는, 자, 네모칸, 자, 어디 나와 있냐면, 거기 나와 있지. 자, 거기, 몇 페이지냐면, 22쪽. 찾았어? 왼쪽에서 두 번째 줄. 나는 도에 남기고 온 일이 걱정된대. 자, 이 도에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보려면, 자,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 걱정된대. 자, 왜 그러냐면 바로 위에 보면 멀리 떨어져서 하는 일각 때문에 수심이 생겼나 본다. 자, 앞에 수심이 나왔고 뒤에 걱정이 나왔어. 그럼 이 도에라는 건 걱정스러운 공간이라는 거야. 긍정일 수가 없는 거지. 부정이지. 됐지? 마지막 세트 여기까지. 자, 마무리하고요. 자, 일단은 9월 5평에서 선생님 그 생각과는 약간 달리 너네들이 운문 쪽에 조금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아서 일단 운문 쪽 생각으로 이루다. 자, 비슷한 문제 유형을 가지고 자, 문제풀이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